자, 남아있는 얘기들은 그냥 잡다한 그 경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4페이지예요. 소민이, 그러니까 소민의 이제 다양한 병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혈을 해요. 이 소민이 토혈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은 이거는 표열증으로 봅니다. 소민이 토혈하는 것은 열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표열증으로 봐요. 그래서 독삼 팔물탕을 씁니다. 팔물탕. 이거는 팔물군자탕에서 인삼을 고용량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소민의 인후통, 편도선 또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인후통, 소민의 인후통은 이한증으로 봐요. 이한증으로. 그러니까 독삼 관계 이중탕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거는 뭐 편하게 생각해서 백화우 이중탕이든 또는 이거를 인삼으로 바꿔서 쓰는 인삼 관계 이중탕이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한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삼 관계 이중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기에는 없죠. 관계 부자는 아니고 백화우 이중탕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독삼 관계 이중탕. 어쨌든 소민의 토혈은 그 표열증으로 보고 인후통은 이한증으로 본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전부 관찰하는 거예요. 동무가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건데, 처음에 나온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견이라고 하는 거는 상견. 이 상자는 맛볼상이라는 거죠. 맛볼상.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상견. 한번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다. 첫 번째가 식소. 그러니까 식소는 뭐냐면은 이거는 소갈이에요, 소갈. 소갈인데 동무는 그 소갈, 당뇨. 이거를 체질마다 좀 다르게 명칭을 써요. 식소는 소민의 소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소갈은 소양인. 그 다음에 태음인은 조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식소는 이거는 이제 소민의 소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민의 소갈, 당뇨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소민 소갈병 환자를 봤는데, 식소 환자를 봤는데 음식이 배상이더라. 음식, 밥을 먹는 게 평소보다 배를 먹어요. 그래서 입이 아주 달아갖고, 입이 달아가지고 음식을 배를 먹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내 부종이 생겨갖고 일주일 뒤에 1개월 뒤에 죽더라. 갑자기 그 식소 환자가 밥을 막 먹으면서 이럴 때 일주일 지나니까 죽더라. 그걸 경험했다는 얘기죠. 동무가 이제 부종에 대해서 바라본 또는 식소에 대해서 바라본 시각을 거기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소민의 식소는 소갈은 부종의 일종이다. 부종의 일종이고, 이거는 위증이다. 그러니까 1개월 내에 죽었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급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부종이다. 우리 부종을 얘기하면서 이게 부종이나 황달이나 비만이 같은 종류라고 했어요. 단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만, 소음인의 얘기예요. 비만, 황달, 부종. 부종은 같은 종류다. 비만은 언제 생겼냐면은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를 땀으로 또는 설사로 빼려고 하다가 이게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입맛이 없고 하는 게 비만인 거예요. 그런 게 더 심해지면은 황달이 되고 이런 같은 종류로 더 심해지면 부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법도 어떤 중하냐 경하냐의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선상에 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부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종.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면은 태음병으로 치료를 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구봉이다 보니까는 군기총소 이중탕이라고 해서 이중탕 종류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군기는 당궁하고 천궁과 당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은 팔을 얘기를 하고, 자소엽, 소는 자소엽,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중탕을 썼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쓰면 되겠다, 태음병의 일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부종이에요. 그 다음에도 역시 부종인데, 부종을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종의 소음인이었던 부종이 있는 소음인을 봤는데, 장간, 노루죠, 노루의 관이에요. 노루의 간을 일부분을 이렇게 절편해 갖고 회로 먹어요. 회로 먹는다는 아니라 생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에도 5부위를 5번을 더 떼내 가지고 연여 먹으니까는 즉효하더라. 그 병이 아주 효과가, 부종이 그냥 확 해소가 되는 느낌으로 즉효하더라. 즉효하더라 그랬어요. 즉효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을 본 적이 있는데, 노루관을 한 조각을 먹으니까 이 시력이 되게 좋아지고, 시력이 2배로 좋아지고, 진기가 용출하더라. 기운이 팍 생기더라. 소음인 얘기예요. 소음인. 그러니까 소음인의 노루관이 되게 좋게 신유하게 작용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옆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양인 허로병. 소양이 지금 현재 기운이 없어요. 허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을 줄 알고 노루관을 먹었어. 그랬더니 피를 토하고 죽더라. 자, 그래서 노루관이 그렇게 세다. 아주, 그러니까 센 만큼 체질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극과 극의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부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부종 봤는데, 이 해렴이 이게 그냥 천연소금이에요. 천연소금에서 자연즙, 그 흘러나온 즙, 천연소금에 흘러나온 즙을 하루에 반 숟갈씩 4, 5일간 먹었더니 부종이 확 줄어들더라. 간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수겠죠. 해렴, 천연소금에 자연 흘러나오는 즙을 하루에 반 숟갈씩 4, 5일 먹었더니 부종이 확 줄어들더라. 한 달이 지나니까, 한 달을 복용을 해보니까는 완전히 건강해지고 재발을 안 하더라. 자, 이런 걸 봤답니다. 소음인한테 이게 좋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목격한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후통. 아까 인후통을 뭘로 취급하고 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죠? 이한증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어떻든 이한증으로 치료되는 인후통인데,
이게 경련 분류에서 몇 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 약으로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았는 건지 치료를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아마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어떤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은 경우 같아요. 이건 자기가 직접 치료한 거 아니니까. 금사주를 먹었더니 즉효하더라. 이 금사주라고 하는 거는 그 뱀으로 담근 술인데 금색의 노란 점이 있는 뱀을 갖고 술을 만들어 먹었다. 그 양주를 해서 먹었다. 그랬더니 즉효하더라. 뱀술을 먹었더니 아주 좋더라. 인후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후통. 그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질, 소민 이질이야. 이제 일반 설사하고는 좀 다르죠. 열설사죠. 소민 이질에 뱀을 이거는 끓여 먹었는데 이제는 항적사, 이 목이 붉은 항적사를 먹었더니 즉효하더라. 근데 항적사를 어떻게 먹었느냐? 이 항적사는 뼈에 독이 있으니까 약탕에다가 이 가로목을 걸고 거기에다가 명주 주머니를 2겹을 해서 뱀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것을 거기다 집어넣고 푹 과가지고 뼈랑 이런 걸 다 버리고 그 흘러나온 즙만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먹었다. 그래서 즉효하더라. 네. 왜 그랬느냐? 왜 그 명주 주머니를 썼고 이 공중에 달아놓고 물에 쪘느냐면은 그 뼈에 독이 있으니까 그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뱀을 먹으면 소음이 좋군요. 다음에 또 이질이 하나 있는데 이질은 마늘을 먹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대삼 세 덩어리인데 이 마늘은 일반 육종 마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한 알씩 들어가 있는 독두 마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으로 쓰는 마늘은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육종 마늘이 아니라. 자, 이거를 꿀에 섞어갖고 꿀에다가 같이 쪄서 3일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즉효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늘을 소음인 마늘이 또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음인 창병. 창은 밖으로 개구한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나오는 것은 창병이에요. 창병. 고름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 자, 소음인인데 창병이 있어요. 누창, 고름이 막 흘러나와요. 유방 근처, 유방 근협, 유방 옆에 여기에 창이 생겼는데 여기서 고름이 흘러나오는데 7, 8개월이 됐어요. 계속 흘러나와. 이게 그래서 이 입구가 다물어지질 않아. 앞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고름이 질질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사가 산삼하고 웅담 가루를 내가지고 여기다 바르니까 산삼하고 웅담 가루예요. 거기다 바르니까 바르니까 즉효하더라. 그러니까 고름이 빠지고 창구가 아물더라는 얘기죠. 지금 유방암은 아닐까요? 유방암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밖으로 개구한 거니까. 예. 유방 안에 우려지면 막 개구.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어쨌든 밖으로 개구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온몸이 창이 생겼어요. 만신의 유창이에요. 온몸에 창. 그러니까 인삼가루를 여기다 붙이니까 인삼가루를 바르니까 아주 좋더라. 인삼가루. 인삼가루. 창이니까 거기다 직접 발랐나 봐요.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삼가루를. 자, 이게 이제 내용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속으로, 밖으로 나오는 이제 고름이 흘러나오는 창이 아니라 속으로 이제 골마 있거나 뭐가 하는 거예요. 부어 있는 거죠. 내용, 여기 유방 근처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고름이 들어있었네. 그래서 화침을 가지고, 화침인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놓는 이 호침 용도가 아니라 찢어서 꺼내기 위한이라는 침이겠죠. 그래서 화침을 써가지고 고름을 빼내니까 좋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침으로.
이 내용은 이제 밖으로 지금 고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직. 개구가 되어 있지는 않죠. 종기인데. 이게 있으면은 이 상한처럼 오한 발열이 있다는 얘기죠. 오한 발열이 있는데, 그런데 아픈 통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아픈 통처가 있는 게 좀 다르다. 어떻든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은 오한 발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처를 잘 관찰하고 나서, 아, 여기에 고름이 있구나 하면은 파침으로 고름을 떼내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옹, 등에 옹이 있는 거예요. 개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화도 조금 더 큰 걸 쓴 거예요. 이걸 불에 데워가지고 쓴 거죠. 열창, 창구를 찢어요. 그러니까 옹기를, 종을 찢어요. 찢어서 그 농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도로 이게 그 열창을 하는 것은 빠르게 할수록 좋다. 이게 만약에 이게 대응을 좀 늦게 해가지고 늦게 하게 되면은 등 뒤가 전부 딱딱해져 갖고 이때는 이것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의사가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의 반신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신불수는 철액수를 먹이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 철액수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 같은 데서 혀 뚫기면서 그 철가루 튀고 그게 이제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는 그 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물을 먹이니까 아주 좋더라. 거기에는 아주 철의 그 열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수겠죠. 그걸 먹이니까 반신불수에 아주 효과가 좋더라. 소음일 경우. 예, 소음인인 경우죠. 당연히 소음인. 그래서 항상 옆에다가 소음인이라고 써놨죠. 그 대장간을 좀 잘 찾아봐야겠네. 소리 아니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예, 그건, 예.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복합병이에요. 복합병. 복합병 아이가 주로 복합병이 있죠. 복합병. 복합병. 복합병은 원래는 학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질이 오래되면은 이게 속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비장 쪽이 붓나 봐요. 비장 쪽이 부으면은 이 비장 뒤쪽 이 부분이 단단한 게 느껴지면서 애가 밥맛도 없고 말라가고 하는 증상이 복합병이에요. 애가 이 복합병 치료와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복합병인 경우에는 복합병이 발견되면 빠르게 처치를 하는데 뭘 가지고 처치를 하느냐면은 동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가 했다는 거예요. 비가 뭐냐 비상 비상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비상약이에요. 독약이에요. 독약을 법제한 것을 금정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정비를 어떻게 법제를 하는지는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하여튼 금정비는 이 비약을 신비약이라고도 또 나와요. 그 비약을 법제한 게 금정비 같은데. 자,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화하를 한다. 불에 달군다는 거죠. 불에 달궈서 쓰는데 극세말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거를 육리를 써라. 육리를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생감초탕하고 생감초탕이랑 해서 같이 먹어라. 조화를 해라. 생감초탕에 먹으면 아주 즉효하더라. 어린아이 복합병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비약,
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금정비로 만든 다음에 먹어라. 그리고 또한 불에 달군 다음에 먹어라. 반드시 그래야만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육리를 써라. 더도 덜도 말고 반드시 육리를 써라. 육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독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되고, 육리보다 더 적게 쓰면은 이 학병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육리를 항상 써라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사가 이걸 매번 써보니까 딱 한 번 복용해서 나은 다음에 그러면 좋은데, 재발을 할 경우에 이걸 다시 한번 써봤더니 병이 더 심해지더라. 병이 더 심해지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반드시 한 번만 써라. 절대 두 번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동무가 듣고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왜 이렇게 한 번만 쓰라고 했지? 해보니까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자, 한 번 복용해가지고 복학병이 낫고 나서 재발이 안 된 애는 아마 소음인 환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발이 안 됐을 거고, 소음인이 아닌 애는 재발이 됐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약이 솜이 아니라도 들 수는 있지만은 두 번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소음인한테만 이 약을, 동무 생각에는 소음인한테만 이 약을 써야 되고, 또 하나, 일반 복학병 때는 쓰지 마라. 복학병으로 치료가 안 될 때, 꼭 써야만 할 때는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다 그걸 덧붙이고 있어요. 동무의 생각. 일반적인 학병은 이 약을 쓰지 마라. 이 약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상지약, 상스럽지 못한 약이다. 좋은 약이 아니다. 좋은 약이 아니니까는 일반적인 학은 여기에 쓰지 마라. 그래서 일반적인 학병인데 그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 아주 그게 끊이지 않고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간일 학이 나오는 학병 환자는 천궁계직탕, 감기약이잖아요. 이걸 쓰면 된다. 그냥 감기에 준해서 애한테 쓰는 거죠. 천궁계직탕, 이거는 감기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땀이 안 나는 감기약을 이걸 썼잖아요. 감기약을 2, 3천 먹이면은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변비가 있으면서 학병이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파두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상이 나오니까 동무가 이 얘기를 이제 붙이고 있어요. 자, 안 좋은 약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비상인 거죠. 그게 신비약, 비상인 거예요. 달리 신비약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소음인한테 쓰는 신비약. 그리고 과체약. 과체약은 누구한테 쓰냐면 태음인한테 쓰는 건데, 태음인한테 쓰는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은 약이라는 거죠. 왜 안 좋은 약인지 이런 것을 이제 동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소음인의 신비약은 백병 용지개태, 그러니까 모든 병에, 대부분의 병에 이걸 쓰면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태롭다. 약이 하도 안 좋으니까, 독이 세니까. 그런데 오로지 학병을 치유하는 단 한 가지 능력이 있다. 학병. 아까 그래서 복학병에 그거 썼죠? 학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있다.
이것조차도 근데 유명무실한 거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에 담자가 거기 들어가는데 담을 빼세요. 이것조차도 유명무실한 거라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약을 쓸 때는. 걱정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차라리 이거 대신에 내 생각에는 계지, 인삼, 백작약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낫겠다. 학병이라고 하더라도 학병에 계지, 인삼, 백작약 해표해주고 익기승량하는 약을 쓰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거를 서너 번 먹으면은 이거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소음인의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써야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천하에 폐만 있고 무용한 약이다. 이렇게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음인의 과채약. 과채약은 뭐냐면은 과채는 참외 꼭지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쓰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병에 개태한 약이다. 그러니까 이 병에 이런 걸 쓸 때마다 이게 다 위급한 위험한 약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다면이 옹색돼 있을 때, 다면이 막혀서 입맛이 없고 하는 막 그런 증상이 있어요. 막 거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다면이 옹색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때 오로지 여기에는 듣는 약인데 이것 또한 유명무실하다. 항상 걱정이 되는 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뭘 쓰면 되느냐? 이거 대신에는 길경하고 맹문동, 명문동하고 오미자를 쓰면 된다. 길경, 맹문동, 오미자는 나중에 태음인에 가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폐원탕의 재료죠. 보폐원탕. 폐의 원기를 도와주는 약이다. 그렇죠? 보폐원탕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이니까, 태음인은 폐가 간대 폐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폐의 원기를 보호하는 약이니까 이걸 쓰면 된다. 그러니까는 아예 이 안 좋은 약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공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신비약, 비약, 비상, 그 다음에 과채산, 과채약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외과용으로나 써라. 그냥 바르는 용도로나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복합병이 나왔으니까 덧붙인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기병 환자를 한번 치료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중기병. 물론 소음인이죠. 소음인데 중기 그러면은 항상 비교해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중풍하고 비교를 해야죠. 중풍 차이가 있죠. 맥으로 가지고 우선 차이를 내면은 중풍은 맥이 어떻죠? 맥이 부맥이 뜨죠. 부맥이 떠요. 얘는 맥이 신맥이 뜨죠. 배웠어요. 저분이 해가지고 배웠어요. 그리고 중기는 몸이 차가워요. 여기는 몸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은 입에 그 거품이 많아요. 다면이 많아요. 다면이 많은데 여기는 입에 그게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혼절한 상태인데 이게 이건지 판단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일단은 한다. 이건 배웠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자, 어떻든 소민의 중기병 환자예요. 소민의 중기병 환자. 그래가지고 혀가 꼬부라들어가지고 혀가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 설권불어. 설권. 요렇게 쓰죠. 여기 없네. 설권불어. 혀가 꼬부라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런 중기병 환자가 있었는데 합곡혈을 침을 한 거야. 직접 한 게 아니라 봤어요. 침을 했는데 합곡혈이라는 거죠. 합곡혈에 침을 하니까는 그 효과가 신효하더라. 여신, 신효. 효과가 신효하더라. 합곡혈이다 하니까. 그래서 동무가 생각을 해보니까 침이 듣네. 그래서 기타 다른 병에도 병에 약을 썼는데 약이 잘 안 들어. 불능속효. 약을 썼는데 약이 잘 안 들어. 침을 쓸 수도 있겠구나.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침을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동무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침을 놓는 경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사상인으로 체질을 나눠가지고 사상인별로 응용할 수 있는 침자리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침자리가 사상인으로 나눌 때 승강완속이라고 여기를 얘기했어요. 승, 오를승, 하강할 때 하강, 완화하고 또는 풀다 할 때 완, 또는 구속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상인을 나누는 기본 단어가 되는데 이 승, 양기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 또는 양기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려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주면 줄수록 좋은 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내보내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소민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소양인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태음인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태양인이 해당이 된다. 이런 이제 글자가 그걸 표현을 한 거란 말이요.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오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경혈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불가 불찰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하고 후세에 아주 신중하고 사람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혈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혈이 사상인별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권도원 선생이죠. 권도원은 그 체질 자체를 침 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분은 약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잘 안 썼고 침으로 이걸 했는데 경혈을 보다는 혀를 배열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상인, 여기는 팔체질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상인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요. 두 개씩 나누는데, 그래서 이거는 경혈 자체가 따로 있다고 동문은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고 경혈을 배합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침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동무가 얘기해놓고 한마디도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했고, 그 약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 신정방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거기에 책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수치하는 거는 부자는 포용하는 게 좋고, 포부자를 쓰는 게 좋고, 포부자를 써야 되고, 감초는 지금 소음인 부분이에요. 감초는 구워서 쓰는 게 좋겠고, 구감초를 쓰는 게 좋고,
건강은 포용, 구워서 쓰거나 또는 건강 그대로 생용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구워서 쓰는 경우는 이제 보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환기도 구워서 쓰거나 생용하는데, 구워서 쓰면은 중초를 위주로 쓸 때, 보증하는 용도로 쓸 때는 구워서 쓰겠고, 생용은 이제 땀과 관련된 형태로 쓸 때는 생용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약간 나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수치를 해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방으로도 쓸 수가 있다. 단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양명병에 단방으로 쓸 수 있는 건 소음인 얘기예요. 환기, 계피, 계피라고 나와있지만 이건 계지든 뭐 육계든 관계없어요. 계피, 인삼, 작약 이런 것을 양명병에 단방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약을 만들지 않고 탕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섞어서 있는 대로 섞어서 쓸 수도 있겠다. 소음병에는 부자가 들어가고 감초, 인삼, 작약 이런 걸 쓸 수도 있겠다. 태양벽은 소엽, 자소엽액이죠. 총백, 이거는 팥불이죠. 환기, 그 다음에 계지 이런 것을 단방으로 쓸 수도 있고, 태음병은 백출, 이 보 비위하는 약이죠. 건강, 진피, 곽향, 태음병의 이런 약재들은 단방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단방으로 쓸 때는 완전한 약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약을 지금 당장 준비하지 못할 때 우선적으로 실기하지 않을, 지금 당장의 효과를 이어줄 수 있도록 우선 단방을 써서 먼저 초반에 이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온방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방을 쓸 때는 온전한 필요한 약 안에 있는 것들을 단방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약들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음인의 전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